역사적 극점, 여러분들은 균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밸런스의 왕자와 목요일 포트폴리오 전략 함께 해보시죠.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 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휘둘리기 마련이거든요. 지수 ETF 투자할 걸, 혹은 뭐 개별 투자로 승부를 볼 걸. 근데 결국은 이제 항상 균형 잡힌 매매로 시장 플로우를 읽어주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현금 늘리셨으니까 공격적으로 포트 운용하십시오. 이게 딱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은 성과 한 주 동안 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좋은 성과를 냈고요. 거의 보면 지금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나와가지고 돈 많이 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운용하는 방식 그대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방송 많이 봐주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도움 받으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하시죠. 네. 근데 지금 한 주 동안에 그러면 가장 성과가 좋았던, 그래서 이제 다음 운용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잡고 계시는 그 부분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은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신고가 돌파했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면 좀 좋을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이제 지난주 이제 현금을 이제 좀 줄이고 비중을 좀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식 비중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발표가 될 거겠지만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변동성, 세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증권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변동성만 좀 유의해 주시면서 남은 하반기도 좀 주식 비중 늘려가는 전략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00 위에서도 일부는 조금 주춤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식 공격적으로 가져가도 좋다. 지금 이미 한 9월까지 50%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이 측면에서도 공격적 운영이라는 또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포트 안에선 어떤 변화 있을까요? 바로 체크해 보죠. 지금 현금을 줄이고 늘려나가고 있는 섹터들의 흐름 하나하나 또 추가되는 것들도 눈에 띄네요. 신규 편입 반도체 10%, 증권금융 10%, 어찌 보면 정책이라고 키워드 아까도 짚어주셨는데요. 음식료는 그대로 10% 가져가고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바운드와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 화장품, 미용. 포트가 점차 좀 불어나면서 어찌 보면 조금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들도 드실 것 같아요. 여기서 딱 과장님 입으로 먼저 듣죠. 핵심이 여기서 뭔가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까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조선 방산 쪽 부분들은 하반기 때 들어서는 반도체나 증권 쪽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오늘도 좀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이런 부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가주시면 어떨까? 산업재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이제 비중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인바운드, 그러니까 호텔 레저나 그다음 피부 미용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조정 모습이 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10월달 가장 가까운 시일 날에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 좀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재랑 소비재랑 이런 시속 게임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수급 안에서도 지금은 소비재 인바운드 계속 힘싣고 있고요. 산업재 줄여갑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게 반도체예요. 일부 잘 챙기셨다가 하이닉스 좀 꺾여 들어갈 때 더 다 챙겼습니다. 반도체 일단 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이유, 하이닉스 30만 닉스의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K 하이닉스 셀리포트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샘 알트만 CEO가 나와가지고 AI 버블론도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AI 반도체가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도체 부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임이 강한 모습이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국 증시 추세적 상승이 있으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소부장 종목들도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때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발주 모멘텀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발주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1분기, 2분기 정도 후에 이제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 미리 모멘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좀 퀀트 방식으로 네. 실적이나 수급 관련된 부분들 해서 좀 좋은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편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디예요? 네, 좀 이제 옛날 이제 어렸을 때로 보면은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예상 문제를 좀 맞춰본다 이런 부분들일 건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ENF 테크놀로지나 이제 코미코, 솔브레인, SNS텍 이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이나 뭐 추정치 상향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부품 쪽을 좀 좋아하는 모양인데 네. TFE나 TLB, 이수페타시스, 대덕이나 심텍 그다음에 ISC, 리노공업, 그다음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부품 쪽에서 좀 샘플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니테스트나 원익 IPS, 테스,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시니까 그 와중에서도 좀 5개 정도로 꼽아본다고 소부장이, 하면은 네.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코미코, TFE,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좀 5종목은 꼭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AI 사이클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덜 간 쪽으로 아직 기회 있는 쪽으로 5종목 추려주셨습니다. 소부장, 삼성전기, 그리고 부품 안에서는 TFE, 장비 코미코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수페타시스.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충분히 8만 원 그 이상까지도 돌파를 보시는 거예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매우 좋다고 보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이제 자체 AI 칩 계약도 했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만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업종들, 다른 이제 빅테크 업종이랑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늘어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MLB라고 하는 다층 회로 기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모멘텀 수요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증권주 봐야 될 텐데 10시 구간에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여기서 증권주들이 한 차례 더 레벨업을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데 지금 보니 키움증권 제외하고는 또 음봉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라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론이 좀 나올 거라고 이미 좀 시장에서도 그렇고 예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50억 원 유지여도 세론이 나온다. 네,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증권 업종이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도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세론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아래쪽에서 더 이제 담아가는 종목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올 하반기에는 이제 올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현재 주가 레벨보다는 어느 정도 한 10에서 15%, 20%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이 누군가요? 일단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미래에셋증권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권주를 먼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지주사까지도 좀 넓혀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측면을 짚어주셨습니다. 증권주, 금융지주까지 전력기기가 신고가를 새로 썼어요. 사실 산업재 갖고 가실 때 조선, 방산, 원전은 워낙 계속 비중 조절을 하셨는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빼셨다가 얼마 전 새롭게 비중을 실으셨거든요. 하반기 기대된다. 아주 명확한 타이밍에 담으셔서 지금 신고가를 누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타이밍이 잘 맞았었던 네. 그리고 가장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실적도 좋았고요. 데이터도 좋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되면서 횡보 구간에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률은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갔었던 부분이 크고요. 특히나 이제 오라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라클의 계약 잔고가 아무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350%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수요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얘기로 봤을 때는 이제 기가와트당 이제 전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가 오라클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마 데이터 센터 전반적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교체 수요와 더불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사 변압기 위주로 봐주셨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위주로 수출 지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정말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수익 전체적으로 홈런을 치셨는데 앞으로도 좀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키워드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민섭 DB증권 알파스 플러스 과장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